제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쁜 친구를 가지고 왔어요. 네, 아우디의 Q3입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색상이 좀 특이하죠. 이 색상의 코드명이 하이남 블루라고 해요. 네, 제가 지금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특이한 색상입니다. 이게 국내에는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예, 휠도 19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는데 큼직큼직하고요. 예, 그리고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하우스 몰딩이라든가 도어 하부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의 기능이 있는 하부에 이제 바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디자인돼서 이렇게 돼 있네요. 차는 정말 멀리서 봤는데 색상도 너무 산뜻하고 예뻐요. 네, 뒤에도 지금 뒷모습을 보시면 조금 다른 Q3랑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 차량이 지금 뒤에가 LED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돼 있대요. 아우디의 상징이죠. 이렇게 깜빡이가 켜지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쓱쓱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그널 램프를 말하는 건데, 이 차량이 조금 고급사양이다 보니까 차량 가격도 높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뭐라 그러죠? 브레이크 등은 그런 거를 좀 적용을 시켰나 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는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흔하지 않은 색깔이다 보니까 멀리서 시선을 좀 끌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운전을 하고 시내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에서 잠깐 정차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아우디 Q3가 소형 SUV인데 균형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예.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짧으면서 뒤에가 번쩍 들려 있지도 않고 앞뒤 균형미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의 상징인 저 캐릭터 라인도 잘 보이고, 그 크롬 몰딩과 은색, 무광 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광 은색의 색상도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뭐 위를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돼 있네요. 일단 아우디 Q3가 기존에 봤던 디자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육각 그릴도 큼직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Q3 마지막 모델이라고 해요. 그 내년 2019년 모델의 Q3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대충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디자인의 느낌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 Q3는 좀 남성미가 좀 느껴지는데 직선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라지레이터 그릴도 큼직하고, 그 다음에 유광으로, 플라스틱도 유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뭐 전방 센서라든가, 그 좀 특이한 점이 전방 라이트, 프론트 라이트가 LED 타입이네요. 그래서 조금 예뻐 보입니다. 이 정도면 아우디 Q3 이 차량의 외모는 다 본 것 같고, 한번 제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와봤어요. 그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이 앞에 있는 계기판하고 그 다음에 핸들이죠. 우선은 계기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RPM을 고 RPM까지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잘 보이시죠? 4500 RPM 정도에서 레드존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풀모델 체인지가 돼 있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옛날 그러니까 9버전의 핸들을 이제 적용시켜 놨어요. 이렇게 핸들 직경이라든가
버튼들이 조금 투박해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아우디들 이제 신형들은 심플하고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버튼들도 작아지고 핸들 직경도 조금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크락션이나 에어백 크기도 작아지고 야기자기한 맛으로 이제 가는데, 요거는 구형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많이 조용합니다. 예, 아이들링 상황에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아우디가 요즘에는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다 그냥 방음 대책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 아우디 Q3를 타면서 이제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그 국산 차량이거나 타 차량들, 수입 타 차량들은 어떤 모델들은 이 패들 시프트를 작동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레드존으로 RPM이 가까이 근접하면 자동으로 변속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 Q3는 그런 증상,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이 끝까지 레드존까지 치더라고요. 운전자의 그 재미를 위해서 세팅 값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이 RPM이 제가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레드존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차량들이나 기타 브랜드의 차량들은 레드존에 근접하면 미션이나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그 바로 윗단수로 자동으로 턱 하고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아우디 Q3는 제가 패들 시프트를 플러스로 이렇게 당기지 않은 한 변속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핸들 이제 기아봉을 보면 이 파킹에서 D레인지로 움직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밀면 매뉴얼 모드가 돼요. 이 상황에서 패들 시프트를 쓰면 레드존까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부각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운전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한 단계 내리면 S 모드로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밀면 일반 모드, 오른쪽이면 매뉴얼 모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디 이 Q3에서 이야기할 거는,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모니터인데, 예, 모니터가 지금 생각보다 이제 액정도 작고, 그리고 이게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 폴딩 모니터예요. 예, 조금 웃기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식으로 접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접었던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접을 필요가 없는 게, 이 수동식 모니터지만 이 화면에서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예, 보이시죠? 모니터가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돼서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좀 접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 송풍구라든가 뭐 비상등 뭐 이런 스위치들은 무난한 상황이고, 예,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네요. 그 에어컨, 오디오 이렇게 보이는데, 오디오는 한 가지 아우디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좀 제발 좀 개선해 주세요. 정말 이거 쓰면서 진짜 욕할 뻔했어요. 저는 독일 3사 중에 아우디 내비게이션이 가장 꾸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 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걸로 작동이 되냐면, 이 센터페시아에 이제 붙어 있는 오디오의 이 토글 버튼들하고 이제 동기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모니터가 터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한 이 토글, 이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걸로 가지고 설정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그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의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을 해서 버튼을 돌려가지고 지도상의 위치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찾아서 돌려가면서 누르고 신규 주소들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찾아야 돼요. 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신규 주소 중에 나타나지 않는 주소들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소는 내비게이션으로 못 찾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 운전자의 그러니까 편리성에 전혀 생각 안 하고 만든 내비게이션이에요. 예, 이 내비게이션은 제가 평을 하자면은 조금 아주 안 좋다보다 더 심한 말이 뭐가 있을까? 예, 좀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만든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출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들을 가지고 가서 아우디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걸 내비게이션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호환성이라든가 연동되는 그 연동성 대해서도 완전 거의 힘들고요. 저는 이거를 한참 보고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기능만 넣어 놓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거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네. 핸들하고 뭐 액정 뭐 계기판하고 연동된다 그래서 뭐 좋아 보였는데, 저는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항상 끄고 핸드폰 그 내비게이션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센터피시아 하단 부분이 문제인데, Q3에서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게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이 버튼들의 위치예요. 이게 핸들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뭔가 주행 중에 뭔가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정차를 하거나 시선이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버튼들은 조금 위쪽으로 이 부분에서 그 송풍구 쪽으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보스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잘 보시면 센터 그 도어 쪽에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LED가 스피커 라인에 무드등이 들어 있어서 야간에는 불이 켜지고요. 요렇게 주간에는 불이 꺼지고 야간에는 켜지고, 요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옵션 창에서 옵션에서 이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본틱한, 그러니까 카본 무늬의 그 약간 이런 장식도 굉장히 잘 한 것 같고요. 예, 보이시죠?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시트 색깔도 약간 그 브라운 계열인데 밝은 브라운 계열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오렌지 색깔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밝은 계열의 브라운 시트와 직물 시트를 합쳐서 약간 시트에 앉으면 몸과 그 시트가 좀 일체감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앉아봤을 때 제 신체에는 시트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포지션 자체는 SUV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않고 조금 높은 편에 있고요. 시트에 대한 기능은 뭐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모두 전동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단부에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있어요. 이 드라이브 셀렉트는 뭔지 아시죠? 예, 이거를 누르면 요렇게 창이 바뀌면서 창이 왜 안 바뀌지? 예, 바뀌었네요. 창이 바뀌면서 연비 절약 모드, 컴포트, 오토, 다이나믹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버튼이고요. 옆에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거는 이게 스탑앤고 그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거든요. 예, 그냥 신호대기 중에
얘는 무조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시동을 켜고 나서 내가 끄고 싶으면 이걸 한번 누르면 꺼지고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꺼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켜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적응을 해도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꺼놓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자동 주차, 예, 자동 주차 해주는 파킹 뭐 어시스트 뭐 그런 그 버튼인데 잘 사용을 안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몇 번 사용하지를 안 해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ESC 버튼, 주행 보조 장치죠. 예, 안전장치고 차체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전방 센서, 후방 센서, 측면 센서를 이제 화면에서 이제 모니터에서 보여줄지 말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걸 누르면 P를 누르면 이렇게 후방 센서랑 요 전체적으로 후면 전면 이 모니터가 보여요. 예,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스위치고, 이 프로토 에어컨이 문제인데, 이 프로토 에어컨이 구형이고 신형이고 이거를 떠나서요, 이 위치가 에어컨 스위치가 너무 아래, 기아 보이죠? 기아봉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에어컨을 조절을 할 때는 이 턴으로 돼 있는 이런 레버 외에는 무조건 차를 세우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운전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아래를 봤다가는 이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위치가 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A/C라고 써 있는 게 에어컨 버튼이라고 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설명은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AC 버튼은 에어컨의 약자가 아니라 에어 컴프레셔의 약자예요. 이거를 어떤 분이 왜 오토 버튼을 설정을 하면 이 에어 컴프레셔 버튼이 자꾸 켜집니까? 이거 연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연비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에어 컴프레셔 버튼은요, 오토를 누르면 왜 들어오냐면, 이 자가적으로 이쪽에 Q3는 지금 온도 센서가 이쪽에 들어 있거든요. 실내에 있는 뭐 습도라든가 기온을, 온도를 측정을 해서 자가적으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서 꺼졌다 켜졌다, 주행하는 동안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나빠지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토 모드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추운 겨울이잖아요. 오토 모드를 하고 나서 주행을 해봤는데 연비가 그렇게 팍 떨어지거나 나빠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 왼쪽 파란색 쪽은 이제 온도를 내리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좀 적응이 되면 쉬워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뭐 조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운전석 히팅 시트의 단계를 3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석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타트 버튼인데, 이 스타트 버튼이 운전자 입장에 바라봤을 때 조금만 적응을 하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 스타트 버튼이 생뚱맞는 곳에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핸들 옆이나 요 상단 부위 이런 부분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생뚱맞는 곳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거의 이거는 공간이 작아서 거의 못 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이 뒤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뭔가 동전 같은 게 들어가면 잘 안 빠지는 구조여 갖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각 정도 넣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잠깐 거기다 꽂아 놓거나 뭐 요런 걸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보면 요 패들은 오르간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목에 대해서 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오래 해도 발목은 편했어요. 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무게가 1720kg나 되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거지? 거기에 쿼트로 4륜이 몰려있기 때문에 순발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차량보다도 좀 많이 더딘 편인데, 미션 T트로닉, S트로닉이라고 해서 듀얼 클러치 7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에 대한 시간과 타이밍은 굉장히 영민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듀얼 클러치가 뭐예요? 자동차에는 클러치라는 게 들어가요. 클러치가 뭐냐면 엔진과 구동축과 연결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클러치가 기아 변속을 할 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구동력,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인데, 그 장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 클러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차는 1, 2, 3, 4, 5, 6, 7단까지 있죠. 그러면은 홀수로 1, 4, 5, 7 이런 식은 왼쪽이 맞고, 하나의 클러치가 맞고, 뭐 홀수 클러치가 있고요. 또 짝수 클러치가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짝수 클러치가 움직일 때 1단이 들어갈 때 2단이 먼저 클러치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싱글 클러치가 있을 때는 1단에서 2단까지 가는 거리에 바뀌는 애 타임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1초라면, 그 다음에 그게 두 개의 클러치가 있을 때는 그냥 단순 이론으로 했을 때 0.5초가 걸리겠죠.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나머지 2단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구나. 빠른 거지. 엔진 출력은 184마력, 38.8토크.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 차는 좋은 차야, 나쁜 차야? 좋은 차죠.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성능은 글쎄요. 이 차량가의 거기 아우디 Q3가 라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인업이라는 거 알죠? 라인업. 차량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의 등급이, 얘는 기본형이 있고, 뭐 S라인이 있고, 디자인 라인이 있고, 익스큐시브 에디션, 뭐 이런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라는 뭐 하여튼 상급 모델이야. 어렵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Q3의 가장 최상 라인이라고 생각해. 출고가만 6,090만 원. 비싸네. 그래서 컬러도 하이난 블루, 특이한 컬러인데, 이 하이난 블루가 왜 하이난이라는 이름을 붙었냐면, 이 하이난이 중국의 어느 바닷가의 이름이래. 그 바다의 이름을 따서 하이난 블루라고 칭하게 되었고, 이 차량이 비싼 이유가, 보통 아래 등급들 디자인 라인이나 뭐 이런 뭐 기본형들 라인들, 그런 라인들은 30TDI라는 차가 또 있거든. 그 라인업이, 그게 뭐냐면 이 차는 35TDI인데 30TDI인데 CC는 같은데 출력을 약간 다운을 시켜놓은 거야. 그 차는 150마력 정도 돼. 똑같은 2000cc인데 제로백도 9.8초 정도 되고, 이 차는 7.9초 정도 제연사 발표 사양으로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되지. 연비는 그 차가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출력을 줄여놓다 보니까 연비 쪽에서는 좀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이 차가 공식 연비가 13.7km고 와우. 그 차가 연비가 아무튼 15k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공식 연비는 아니야. 실제 주행 연비는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차량 같은 경우, 이 차량이 비싼 이유는 일단 전방에 헤드램프가 전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 헤드램프, 그리고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라고 하잖아. 턴 시그널이라고 하거든. 깜빡이, 일명 쉽게 얘기하면 깜빡이가 LED, 다이내믹 LED로 들어가서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켜지는 그런 식의 깜빡이고. 어쩐지 예쁘더라. 그리고 얘는 오프로드 패키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밖에 외형에서 원톤으로 하이난 블루의 그러니까 색상이 딱 입혀진 게 아니라 휠하우스라든가 뭐 하부 몰딩이라든가 뒤에 범퍼나 그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거든. 그 사이드 가니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라든가 뒤에 후면 부분에 보면은 오프로드에서 이제 차량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지 않게 플라스틱 몰딩으로 딱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 그런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킹 어시스트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방 센서, 후방 센서가 보통 차량들은 기본이잖아. 근데 이 차량은 측면까지도 센서가 있어.
그러니까 전방 측후면 센서가 전부 다 들어가니까 360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데 또 일조를 했고. 여자들이 운전하기에 더 좋은 차인가? 여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시인성은 굉장히 좋아. 시인성이 좋고 운전하기 편해. 일단은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로 운전의 포지션이 이루어져. 아무리 시트를 낮춰도 좀 내가 높이 떠 있으면서 가는 느낌이야. 아하. 그리고 시야도 앞에 보면 이렇게 윈도우를 보면 좀 시야도 많이 널찍널찍하게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A필러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 이 차가 Q3가. 그래서 사각지대도 별로 없는 편이고, 다행스럽게도 내가 얼마 전에 A3 그 시승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A3 신형 2018 A3 같은 경우는 40TFSI 그 차량은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드미러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각지역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 차는 그 일단 백밀러가 너무너무 잘 보여. 아하. 뒷면이 사각 지역이 없어. 거의 없고 뭐 조금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광활한 크기를 보여주는 거지. 시야각을 많이 보여줘서 운전할 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 차량이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상시 사륜 구동 차량이야. 그게 뭐냐면 항상 노면의 상태와 노면의 상태를 이 컴퓨터가 읽어서 구동의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스스로 판단해서 보내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는 엔진이 앞에 있어. 그래 프론트에 있고 그 다음에 미션도 앞에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무게가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어. 그래서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인데 그 전륜구동의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뒤로 축을 하나 빼서 사륜을 만들었어. 그게 아우디에서 말하는 꽈트로라고 하는 거야. 꽈트로는 그냥 사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폭스바겐은 포모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벤츠는 포매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BMW는 엑스드라이브, 뭐 명칭은 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 다 사륜이야. 근데 이 차는 사륜이라서 이륜차보다는 순간 가속이나 이런 것들은 출력으로 이제 비등비등한 CC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면 팍팍 치고 나가는 맛은 없는데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되게 유리해. 왜 그러냐면 앞에서의 일정 부분의 힘으로 끌어주고 뒤에서도 받쳐주면서 밀어주는 형태의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륜의 60%를 힘을 쓰고 뒤에서 40%를 구동해서 밀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앞에 40%의 힘을 끌고 뒤에서 60%가 밀어주는 게 한계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Q3에 들어가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그 할덱스사의 사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골프, 폭스바겐의 골프,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티구안, 그 다음에 아우디의 TT, 뭐 요런 소형 엔트리급들 차량들에 들어가는 사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아우디가 추구하는 정통 기계식 사륜의 꽈트로하고는 약간 달라. 이건 전자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주행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가히 나쁘진 않고, 대신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뭐 굉장히 차가 좀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무난하다. 어떤 사람은 이 차 딱 타보면 차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 그렇지. 그 전에 자기 차가 뭐 소형차를 탔던 사람은 뭐 184마력대에 38.8토크에 이 차가 토크가 1800rpm에서 터지거든. 이런 저 RPM에서 그 최고 토크가 터지는 차량으로 세팅되어 있는 차들은 일단 초반에 힘이 끌어주는 힘이 월등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느껴져. 근데 그 전에 운전했던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답답하지 않고 잘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더 이것보다도 더 출력이 좋은 3.0 TDI에 관련된 차량을 몰았을 때는 이 차를 탔을 때 아 차가 정말 안 나간다, 잘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이 차는 그냥 여자도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고, 일단 시야 좋고 백미러 자르가 사이드미러 이게 광각이라서 그런지 차량들 뒷차량들이 허니허니 잘 보이고 그래.
그리고 전방 시야도 높은 곳에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유리하고 운전도 많이 유리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옵션이 거의 풀옵션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편의 사양은 국산차에 비해서는 좀 딸리는데 뭐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있지, 풀오토 에어컨 있지. 그다음 오디오도 아마 이거 시청자들이 보면은 다 알 거야. 이 보스 브랜드의 그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음질도 굉장히 괜찮고 나름 들어줄만해. 일반형 오디오보다 음압이라든가 전달력, 정보력이라든가 전달력인가 뭐 고음 처리, 저음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형 오디오보다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이제 느끼는 건 이 차는 이제 썬루프가 있는데 일명 이제 명칭은 파노라마 썬루프지만 움직이는 건 앞부분만 조금 폴딩이 되는 그런 식의 파노라마 썬루프고 뒷좌석에 천장,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봤을 때 뒷좌석에서는 좀 유리가 작아. 그래서 완벽하게 100% 파노라마 썬루프를 하기보다는 약간 그냥 작은 썬루프가 두 개 붙어 있는 형식의 크기로 이제 옵션이 들어간 게 좀 아쉽지. 또 한 가지가 이게 룸밀러라고 그러잖아. 이 룸밀러가 좀 작아서 뒤 차량들을 내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처음에 이거 적응하는데 좀 애먹었고 이게 특별히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좀 찾아보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래 타봤는데도 이렇게 특별히 장점은 없어. 연비도 내가 고속도로 주행 연비 최고로 많이 연비를 내본 게 만들어 본 게 23.9km 정도까지 만들어 봤고 엄청난 거 내가 아니야? 굉장히 연비가 좋은 편이지. 23.9km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리터의 기름을 경유를 넣고 239km를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가는 거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갈 수 있다. 그냥 무난하게 10리터를 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냄새만 맡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경차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유차다 보니까 뭐 유류비라든가 주유비 같은 게 많이 좀 부담이 좀 덜 되지. 그리고 이 차에서 또 장점이라고 하고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SUV이다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좀 있어. 승용차보다는 약간 뒤뚱뒤뚱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적응하기 전까지는 많이 조금 당황할 거야. 많이 좀 당황스러워해서 핸들도 좀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는 좀 가벼워.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혹은 오토 모드로 놓고 달리고 컴포트 모드는 잘 안 써. 컴포트 모드는 쉽게 하면 일상 이제 시내 주행이거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도록 가볍게 돌아가고 다이나믹이나 오토 모드 이런 거는 조금 묵직해지지. 차량이 이렇게 핸들이 좀 뻑뻑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운전했을 때 이 차는 되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뭔가 차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무게 포지션이 SUV 치고 낮게 깔려 있어. 이 차량의 무게 중심의 점이 시트 포지션은 높지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는 아래에 깔려 있어. 많이 낮은 곳에 깔려 있어서 롤링은 있지만 좌우로 흔들리는 힘은 그러니까 변동이 조금씩 있으면서 날 흔들지만 운전하면서 승용차 못지않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차는 전륜과 후륜에서 동시에 밀어주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타이어와 차량과 타이어의 구동의 접지력이라고 하거든. 바닥과 이렇게 노면을 접지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전륜 구동과 단일 구동의 모델보다는 조금 좋다라고 봐야 되지. 그 승차감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후륜 구동 모델이 가장 좋아.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엔진은 앞에 있고 프런트에 있고 그 다음에 후륜 차량들은 뒤가 무거워. 지금 전륜 차량들은 뒤에 디페런셜 샤프트 뭐 이런
축이 안 지나가고 전륜에서 조인트로 이렇게 움직여서 앞에서 구동만 내서 끝이 나거든. 그래서 뒤가 좀 가벼운 편이야. 근데 후륜은 가운데로 축이 지나가서 양쪽 바퀴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뒷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무게와 앞에 무게 배분이 좋아. 그래서 차가 앞에서 끌다라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평균적으로 앞과 뒤의 무게의 배분이 같으니까 내가 타고 있는 승차한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전체의 몸이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의 엔진이 있고 구동축이 상시사륜이다 보니까 얘도 샤프트가 가운데로 지나가서 후륜 쪽에 박혀 있어. 그래서 무게 배분이 아마도 후륜차보다는 뭐 완벽하게 좋진 않겠지만 무게 배분이 앞과 뒤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승차감이라든가 이 구동을 할 때 무게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 편이지. 그리고 이 차는 타이어가 255mm에 40 편평비라고 하거든. 40에 19인치 타이어, 굉장히 광폭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차량이 이 달리면서 노면에 닿는 면적이 커. 일반 차량보다, 일반 승용차보다. 그래서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넓은 면적이 닿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지. 우리가 걸을 때 신발을 하이힐을 신을 때는 불안하잖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뾰족구도 알지? 하이힐을 신을 때는 또각또각 예쁘게는 보이지만 내가 빠르게 달리거나 빠르게 걷고 싶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불안감을 준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하이힐이 보면 뒤쪽에 구두굽이 얇고 닿는 면적이 작단 말이야. 그런 이유로 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운동화, 그러니까 막 농구화 같은 널찍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 넓은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고 편하게 달릴 수 있잖아. 그런 원리랑 같은 거야.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차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타면 좋을까? 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신혼부부들. 그냥 결혼 갓 하신 분들인데 차는 좋아하고 재밌게 타고 싶은데 마땅한 차가 없을 때는 아우디 Q3 35 TDI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 35 TDI라고 아우디에서 명명한 이 출력의 베이스로 만든 이 엠블럼이야. 30 TD, 35 TDI는 공기저항 개수를 이렇게 따져서 순간 이 차가 얼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느냐의 수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빠른 차야. 30 TDI가 있고 35 TDI 있고 40 TDI, 45 TDI, 50 TDI, 55 TDI, 60까지도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TDI는 디젤이냐 TFSI는 가솔린 터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문법이 틀려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야. 좋은 차야.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이 차는 어느 정도 등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 한국 국산차로 왔을 때는 투싼 정도고, 만약에 외국차와 Q3와 비교하게 되면 BMW의 X1. 가격대로 봤을 때? 아니야. 이 세그먼트라고 하거든. 그 등급으로, 이 차량의 크기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 가격으로 E클래스도 살 수 있어. 벤츠 E클래스 세단도 살 수 있어. BMW 5시리즈도 살 수 있고, 가격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차량의 덩치라든가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엔진의 그 cc 크기, 엔진의 크기, 그래서 동급으로 봤을 때 BMW X1, 폭스바겐의 Tiguan, 지금 앞에 달려가고 있네. Tiguan, 그 다음에 뭐 벤츠의 GLC 정도? 근데 GLC가 좀 더 등치가 커. GLC 정도가 될 것 같고, BMW의 X1 정도면은 맞을 것 같고, 내가 얘기한 것들의 브랜드가 괜찮았고, 푸조의 이번에 뭐 3008인가 그거보다는 이 차가 좀 크지만 그런 정도의 그 세그먼트에서 노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뭐 이 차를 X3나 뭐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GLC가 아니라 벤츠의 GLA 정도면 맞을 것 같아. GLC는 이거보다 약간 윗등급이라고 봐야 되고 GLA는 얘보다 덩치는 작고 낮은데 그냥 비슷한 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국산에선 투싼 정도면은 딱 맞아. 투싼 정도. 현대 투싼이나 기아의 스포티지 그 정도면은 딱 동급이라고 보기에도 딱 좋아. 근데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통 이 SUV를 이게 이제 작은 소형 SUV라고 하거든. 근데 소형 SUV를 타는 이유가 세단을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SUV를 좀 로망이라는 게 있어. SUV를 이제 하나의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천후로 쓸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험로를 간다. 지방도로를 갔는데 비포장도로를 가고 싶어. 사실은 세단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같은 고급 차들을 비포장도로나 이렇게 막 성묘 다니는데 산으로 끌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 그치. 아무래도 하부나 이런 게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속으로 나도 이제 차를 사면 차가 한 7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볼 때 그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된다? 울퉁불퉁한 뭐 길을 달려야 된다?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SUV 같은 경우는 지상고가 이제 하부에 대한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하부랑 이게 밖에 그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되지. 그래서 내가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어디든 올라갈 수 있고 어디든 운전할 수 있고 왠지 그냥 남자들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차량이야 이 차량은. 근데 어느 정도 딱 외모를 보거나 이런 꽈뚜로 그러면 안정감부터 딱 느껴지잖아요 이미지가. 그런 것 때문에 SUV를 선택을 하는데 일반 세단하고는 아예 별개인 것 같아. 이 부분이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안락감, 그 다음에 정숙성, 그 다음에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두시는 분들이 세단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 그게 사실은 SUV보다 더 빠르고 더 승차감이 좋고 더 운전하기가 편한 건 사실이야. 근데 SUV 같은 경우는 뭐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내가 운전도 많이 거리가 많이 다니는데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편하고 안정감 있게 탈 수 있는 차량을 원한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륜차들 SUV 같은 경우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그런 성향 자체가 아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SUV를 타다가 세단에 앉아보니까 나는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설명을 약간 했었는데 SUV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석 포지션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지금도 차량들이 앞으로 많이 지나가지만 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다보는 포지션이 딱 형성이 돼. 그래서 내가 조금 위에서 아래를 본다 보니까 안정감이 들어. 근데 세단 같은 경우는 의자도 낮고 맞아. 바닥에서 약간 붙어가는 듯한 느낌이 맞아. 움푹하고 이렇게 사람이 탁 들어가 있잖아. 안에 이렇게 감싸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지, 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이 있고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그것 또한 또 세단을 많이 몰다 보면 그것도 적응이 되면 오히려 더 안락함은 더 세단이 더 좋을 거야. 그럴까? 나는 그 SUV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감이 있는 거지 안락감은 모르겠어. 그건 사람마다 개인마다 괴치 아닐까? 나는 SUV를 탔는데도 더 안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치. 그걸 반론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SUV 취향인 걸로. 나도 개인적으로 SUV를 좋아하는데 고성능 쿠페라든가 고성능 세단 이런 스포츠형의 그 성향을 띈 세단들은 적응을 하면 편해 오히려. 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차량이 크고 엔진의 출력이 적으면 운전자의 스트레스는 많아져요. 왜냐면 큰 덩치를 모자른 힘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해. 신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야. 남들 다른 고출력의 모델들의 차량보다 엑셀도 더 힘껏 밟아야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써가면서 운전을 하거든. 핸들도 더 많이 돌리게 되고 이렇게 왜 차가 더 힘들게 나가지 하면서 조금 악력, 심지어는 근육량을 더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몸을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을 운전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한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몸을 쓰면서 운전을 해서 그래요. 근데 차르가의 크기를 다 떠나서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차가 움직여주는 차량들을 타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운전이 편해져.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즉각 반응해주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게 거의 없거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속도감? 그것도 개인 취향 아닐까?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감을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감이 또 차량마다 다 달라. 난 또 속도감이- 천천히 달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달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도감이 많이 느껴지는 차량을 타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너무 막 할아버지 같은 차 있잖아. 그런 차량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출렁출렁거리는 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하드하면서 차가 막 통통 튀고 좀 영민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다 틀리다 이것이 맞고 틀리다 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개인들마다 취향과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가 편한 차를 타면 돼. 그냥 차량으로 봤을 때는 세단과 SUV는 전혀 다른 성향의 차량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